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통로, 체인지 더 월드의 김준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윤입니다. 예,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우리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절대적인 어려움에 있는 어려움도 큰 아픔이지만 도시의 그늘에 감추어진 그늘에 있는 빈민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들도 큰 아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비전과 구티비가 함께하는 체인지 더 월드. 오늘은 케냐의 도시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는 두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하늘꿈 교회 신용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번에 케냐의 찬감웨라는 지역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찬감웨는 어떤 지역인가요? 케냐의 두 번째 도시에 속해 있는 곳에서 그 문바사라는 곳에서 약간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이 참감의 지역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가서 제가 보고 왔지만 빈민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가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두 아이를 보고 오면서 아주 감명 깊게 제가 또 마음으로 굉장히 정말 깊이 새기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에 그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고 하던데 목사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 비행기를 오를 때는 그다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네. 비행기가 그 문바사 도시의 근처에 가면서 밖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려보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케냐 찬감의 지역 존의 이야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15시간. 한참을 날아 도착한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한 빈부격차와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치안에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도 점차 커져갑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수도 나이로비에서 8시간 정도 떨어진 몬바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안감이 감도는 도시. 몬바사에 있는 찬감웨 지역은 도시 뒷골목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엄마와 아이들이 좁은 집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무기력하게 누워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 속에서 어린 동생을 홀로 돌보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존입니다.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인 존의 엄마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생겨 걷기가 힘듭니다. Inadimeka manake na njira mazi pia sara zinjina zoeni nguo zinanjira mazi kuenda godoro kuzira tipata dzulu njira mazi tule makararika. 12살 존은 학교에 가는 대신 일을 구하러 다닙니다. Iko mitungi ndio itaenda. 존은 이웃에게 물을 떠다주는 일로 돈을 법니다. 험한 길을 신발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 원래는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학교에 다닐 돈이 없어서 작년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비가 지나간 터라 늘 하던 수레 끌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존에게 삶은 벌써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Ndiyo iko. Chukua mtungi ndio iko. Miwili. 그래도 일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Huwa nakubahatisha, naenda naulizia, nikipata na chota, nikikosa na nyumbani.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엄마는 주로 이웃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약간의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온 존은 쉬지 않고 바로 엄마를 돕습니다. 12살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의젓함. Nafanya kazi ya kufua na kuosha vyombo kwa sababu sina miguu. Inabidi nifanye kazi kwa sababu watoto na watoto wanne, nakula watoto wanne, ni kazi ngumu. Ndio inabidi nifanye kazi, maana nisipofanya tu nalala njaa. 오늘도 고단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4개월 된 막내까지 모두 잠든 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Hakuna mwingine aliye kama hicho na lemu kwa ajabu. Acha Bwana ukatufunike na damu yako Yesu Kristo, kwa sababu unastahili na unaweza. Acha Bwana ukatufunike na mbawa zako, hata maadui kwa siku tuona Jehova Mungu wa ajabu. Unataka kutuwezesha Jehova jira sifa. 얼마 후 케냐 전역에 다시 큰 비가 내렸던 날, 이 비를 뚫고 존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님. 이 엄청난 비에 과연 존의 집이 무사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요 사이가 지금 이제 골판지가 이게 지금 근데 철판을 또 갖다 얹어놨어요. 끝에다가 여기는 지금 이제 한쪽 벽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간이 생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비를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비닐. 그마저도 성취하는 상황. 어떻게 아이들이 여기서 살았을까요? 아빠는 나가버리고 걷기 힘든 엄마만 있는 이 가족을 위해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흙을 개어 비가 새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해주는 목사님. 존도 묵묵히 목사님을 돕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진심은 통했던 걸까요? 우리 존의 집이 그래도 구멍난 것이 맡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저의 작은 손으로만 이렇게 존의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날라. Pale ndo huwa nasumbuka, lakini kwa yule mama huwa sumbuki. 나는 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착잡했어. 내가 한국에 가서도 너를 위해 존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야.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조금만 벗어나도 마을 주민들이 매일매일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장이 나옵니다. 또래의 아이들보다 작고 마른 존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목사님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존이 이거를 먹고 싶다고 좋아한다니까 이거 좀 사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힘겹게 일을 하고도 한 번도 배불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존.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맘껏 먹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엄마, 저 나무는 딱딱하고 무거워. 그래서 가볍고 포근포근하고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다니세요. Asante.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존의 가정을 돌보면서 또 존이 먹고 싶어 하고 또 엄마가 미처 음식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못해준 부분이 많았었는데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네 남매를 인도하시고 엄마를 인도하시고 이 식탁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수. 오케이.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직접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목사님. 평소 존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Anaomba ndizi na tomato. 근데 이거 맛있는 거야? 밀가루 속에다가 뭐 야채 몇 개 넣네. 우리가 보기에는 소박한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존의 가정이 앞으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꿈이 좀 있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없는 거에 대한 또 가난함에 대한 것이 짓누르다 보면 존 자신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족들을 위해 짧은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존의 가정에 이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에도 승리한 것 같이 우리 존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 존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달픈 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불구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존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존이 가정의 어려운 것을 감당하며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입니다. 제가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존의 가정이 정말 앞으로도 어려움에서부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나라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조언을 보는데 너무 의젓해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아까 보니까 그 가녀린 몸으로 그 수레를 끌던데 정말 제가 가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는데 목사님은 존 만나시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가난할 때 저도 자란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 10살 넘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네. 그때와 그 나라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존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이는 정말 잘생기고 네. 또 똑똑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은 똑똑하고 잘생긴 모습에 비하면 너무 가난하다는 것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왔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존이 12살이잖아요. 네. 한참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막내가 이제 끝 애가 이제 바로 어린아이인데 정목이 아이인데 그 아이를 낳자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아래 다리를 못 쓰게 되셔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존이 아마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는 엄마 다리가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리고 치료는 조금 받고 계신가요? 전혀 치료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결혼 전서부터 그렇게 증세가 와서 결혼 후도 이렇게 다리가 못 쓰게 됨으로 해서 아마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도 존인데 그 밑에 동생들도 지금 3명이나 있고요. 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목사님 지금 뭐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존의 집이 제대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집이 온전하게 좀 완성된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을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집도 남의 땅에다가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좀 굵은 나무를 벼다가 이제 기둥을 좀 몇 개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우리는 수수깡으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이렇게 중계로. 거기다가 이제 흙을 갖다 쳐서 막아서 우리가 흙으로 갖다 아까 보여준 그걸로요. 흙으로 갖다 임시방편을 막아놨는데 마르면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틈새가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집이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뭐 땅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그 집에가 온전하게 좀 이렇게 든든한 틀이 잡힌 집이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엄마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빨래를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존이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 아까도 보셨지만 그 통이 큰 게 있고 또 중간 또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나르는데 뭐 50년 정도 받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들어봤잖아요. 그거보다 한 배가 더 큰 통을 애가 그거를 든다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다니니까 애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뭐 우리 그 당시에 가서 안내를 먼저 보면서 그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고 살았는데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이든가 네. 또 현물적인 도움이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이가 그래도 하나의 소망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좀 공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서 삼남매를 거는 형아로서 또는 오빠로서 또 엄마가 불구인 엄마를 이제 어떻게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래서 세상에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존이 그 무거운 물동을 지고 물을 길어 나르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존의 눈물도 닦을 수 있겠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의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아리는데요. 지금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688-7030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케냐의 찬감 외 지역의 부크라는 아이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케냐 찬감의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바깥에서 혼자 놀고 있는 이 아이는 올해 10살이 된 부쿠입니다. 야무지게 지능놀이를 하는 이 아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침을 흘립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부쿠는 3살 때까지 걷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쿠의 집은 가난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독한 가난. 얼마 전 케냐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야자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지은 이 집은 비조차 제대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물 축사 같은 집에서 무려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을 뻗을 공간조차 없는 집입니다. 부쿠의 아빠는 나무수액 채집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익숙하게 높은 나무 위를 성큼성큼 올라가는 아빠.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아이들도 나무 타기 선수가 됐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높이 매달려 있는 열매 하나를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렵게 구한 열매를 슬며시 형 부쿠에게 건넵니다. 지독한 가난과 장애를 가진 형을 도와야 하는 것을 아는 8살 동생은 벌써 철이 들었습니다. Kala Gana kaliweza kufanya lolosi niyo gana na 50 abekisha kumbukireni banego matumizi kisha ndo vinaenda vivyo ndivyo sivyo kukosa hata sabuni. 인근에 있는 밭에서는 엄마가 막내 아이를 업은 채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오늘은 일거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되고 힘든 하루지만 그래도 엄마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망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Bana furang mana ngujina kwa furang manga pole. Aci bani bahan saci bani bahan ini toto tamba.
Nakula kupukanyo vikapukakanyo. Kapukanyo kahiri vivyo kwende kurang. Anzamishaka tu zamishaka hapo. 일을 마친 엄마가 아기를 업은 채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저녁 준비를 위해 먹을 것을 사러 온 것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말린 멸치와 옥수수 가루 한 봉지. 적은 식량이지만 오늘도 할 일을 주시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집에 온 엄마는 불을 지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배고팠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소박한 식사를 만드는 엄마. 특별히 주방이랄 것도 없이 집 한켠에 불을 피우면 그것으로 주방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불린 멸치와 익힌 밀가루 반죽으로 식사를 하는 가족들. 한창 자랄 때라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언제쯤이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요? Chikala kisawa, mambo ga upande wa mavazi, skuli, mambo ga chakula, chikala kakosa chakula kila siku, kamina roho yangu inakala tototo.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부크 가족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동네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축제입니다. 부크도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Lakini ni mipango ya Mungu. Bwana Yesu asifiwe.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 Kile ambacho unatazamia kizuri 몸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가득 받아 먹습니다. wale hawanijui majina yangu ninaitwa Frederick na nimeokoka. Yesu ni Bwana. Bwana Yesu asifiwe. 기도 시간. 어린 부크도 엄마도 아빠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꼭 불행을 밀어내고 희망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 후 부쿤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온 뒤라 유난히 험난한 길을 뚫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진흙으로 엉망이 된 길, 멀고 험한 길을 오면서 신용대 목사님의 마음도 가난해졌습니다. 길이 험악하고 또 비가 오는 후가 돼가지고 더 질고,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아마 제 생각과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쿤의 집을 가고자 합니다. 드디어 만난 목사님과 가족들. 목사님 눈엔 그
귀엽기만 한 아이들. 야,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이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이고. 참. 옷은 다 뒤에도 걸어놓고, 근데 이것도 또 비가 계속 내리면 계속 비가 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막 끓여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쪽은 다 벼져 있고 바람 숭숭 들어오고, 뭐 추운 날은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벌레 같은 게, 모기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저 예쁜 아이들이 여기서 산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도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최소한 우기 때 비라도 맞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좀 포장을 쳐서라도 비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Isifuje tena kuanzia leo. 월드비전 현지 스태프들과 힘을 합쳐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한 목사님.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두꺼운 천막을 덮어 비가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항상 위험한 환경에 아이들이 걱정됐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던 부쿠의 아버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집. 예쁜 집은 아니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안전한 집이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 해맑은 부쿠를 보니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제대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한 부쿠. 목사님은 부쿠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부쿠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걸까요? 의사를 만나 제대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침이 흐르고. 부쿠의 상태를 천천히 살펴보는 의사. 엄마는 그동안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 엄마.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Hivyo tunaangalia kifua kama kuna shida yoyote, shida iko kwa kifua, tumbo kama kuna shida yoyote kwa tumbo, kama kuna shida yoyote kwa maso sio ya kutembea. Unapata mtoto anaweza tembea vizuri, ukimpea kitu anashika, so shida haiko kwa pande ya masuli.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아픔을 통해서 지금 괴로움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아픔의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축복하셔서 우리 부코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 건강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의 아픔과 간절함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닭장이나 또 소를 키우는 그런 집에서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고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주는 자가 복되다는 하나님 말씀과도 같이 우리 모두 정말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케냐에 있는 북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이제 후원과 더불어서 도움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훈의 집은 더 좀 열악하네요. 이렇게 그냥 야자잎으로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대충 지어져 있는 집인데 목사님이 마치 거기에 인테리어 사장님으로 가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집이 위험하던데 그렇게 있어도 괜찮나요, 목사님? 조은의 집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 북후의 집을 갔는데요. 네. 저는 저런 집인지 상상치도 못하고 목사님 아마 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래서 뭐 놀라긴 저도 놀랐는데 뭐 지난번도 놀랐는데 뭐 놀랄 게 또 뭐 있겠는가. 그리고 가서 이제 갔는데 난 아까 가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을 보셨지만 난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기서 어떻게 그 사람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북후의 집이라고. 제가 이 방송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3번 울었어요. 이것만 보면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야. 걔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왔다 갔습니다만은 저게 무슨 닭장이지. 저게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저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지금 비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말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아닌 정말 그 집에서 그 여기저기 멈춘 그것을 햇빛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면서 거기서 집안 식구가 5명이 산다는 거죠. 제가 그 통역을 시켜서 제가 물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대답을 한참 못해요. 그러면서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저도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고개를 떨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밤에 잠을 자면 이 동물들이 들어온대요. 집으로? 그 닭이 들어와서 애를 쪼고 가면 여기 상처가 나고. 난 눈이 안 쪼인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을 짰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그리고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고 넘어가면 그게 자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닌 흉흉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물어뜯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다 보죠. 이게 삶인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들어가서 본 상황을 하고 거기다가 덫을 대서 나무를 더 대서 이제 집이 좀 안정되게 만들고 그리고 저렇게 비닐을 줘서 임시 방편으로 일단 해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 북후의 아빠가 날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엄마는 가난하기를 등이 없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두 내외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 가난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버는 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20원 정도의 돈. 그렇군요. 그리고 엄마가 버는 돈도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 거지. 정말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에 그 입술에 풀칠하게 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 현실이 아니 그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니 뭐 더 나은 삶을 바라본다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들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부크가 10살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화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침도 많이 흘리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동생이 오히려 이렇게 옆에서 형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크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그렇다고 그래요. 엄마 말은. 네. 그래서 이제 나서는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애가 걷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이 턱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침이 이제 보이질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동생이 계속해서 이제 형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주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형에 대한 자기가 형이에요. 이 형을 섬기는 형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 둘째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그 형이라는 그런 어떤 그 아픔이 자기에게 다가온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는 지금 부모조차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참 놀랐던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엄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다면서요? 네. 엄마가 믿음이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소망적인 말을 그런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자기도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그 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아팠던 몸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유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기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이들도 이렇게 누워있던 애가 일어나서 걸으니까 침은 흐르지만 말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가 결국 언젠가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아멘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엄마의 그 믿음과 엄마의 그 기도로 저는 부크가 반드시 다 회복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급하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전의 가정과 거의 다를 것은 없고요. 좀 도울 수 있다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 맨 땅바닥에서 잠을 자다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 병이 더 악화되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것은 좀 사방에도 막혀 있는 그런 집을 좀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도 제가 물었어요 엄마한테. 그럼 이 부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엄마는 많은 얘기를 듣는 모이더라고요. 특수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수학교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그 셋이 아이들이 또 자라나고 있으니까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엄마가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부크의 가정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한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이 정말로 안전한 가정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그리고 부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1688-7030으로 전화 주셔서 정말 이 부크의 가정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과 부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땅, 케냐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먼 곳까지 다녀와 주셔서 그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월드비전과 구TV가 함께하는 체인지 더 월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만난 존과 부크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지금 1688-7030번으로 전화 주셔서 존과 부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